이란은 트럼프를 겨냥한 계획을 공개했고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정권의 가장 긴장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이맘의 생명을 빼앗은 그 잔인한 남자요. 우리도 지금 그를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살인을 저지른 자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수희가 우리 몸의 옷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를 걸고 엄숙히 맹세합니다. 트럼프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신성한 책임입니다. 2026년 7월 5일 X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이스라엘의 채널 14에서 보도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무크타르 부대가 쿠드스군과 연계되어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의 다른 고위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창설됐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주장은 이란 정권이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복수의 무대로 삼던 시기와 맞물려 나왔습니다. 정치적 복수, 트럼프를 겨냥한 구호, 보복을 다짐하는 연설, 그리고 지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문제는 이런 힘의 과시가 동시에 두려움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갈리바프와 아락시는 관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정권의 인사들은 마치 하메네이의 죽음이 아물지 않는 상처를 열어버린 것처럼 실존적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범죄적인 미국, 모든 순교자들의 살인자, 순교자들의 이맘을 죽인 자들,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범죄자들과 전범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권이 실제로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트럼프가 복수의 표적이 됐을까요? 장례식이 어떻게 두려움의 전시장이 됐을까요? 지금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주요 정보는 쿠드스군이 무크타르 부대를 창설했다는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 단체는 멕시코 카르텔과 이란 디아스포라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한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14채널은 정보의 출처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까지는 미확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파장은 큽니다. 이것은 혁명수비대의 대외부문 내에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의혹입니다. 바로 이 부서는 이란 정권이 국경 밖에서 활동할 때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이 정보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공개됐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은 2026년 7월 4일 테헤란에서 시작되어 7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테헤란과 이라크의 종교 도시들에서 의식이 거행되고 메시아드에서 매장될 예정입니다. 분쟁과 보안 문제로 인해 매장은 연기되었습니다. 시신이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정권은 그 의식을 힘의 과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군중과 깃발, 공식적인 투쟁, 그리고 복수심에 가득 찬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종교적인 행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그 의식이 트럼프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사로 변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거리와 공공장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수막과 구호들은 복수를 외쳤습니다. 정권은 여전히 이야기를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분위기는 긴장된 지도부와 국가 동원에 의존하는 모습을 드러냈고 30주 동안 이란을 이끌었던 남성의 죽음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함마드 모크베 전 이란 부통령이자 국가이익 판별위원회 위원은 하메네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자연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지도자의 죽음을 정치적 동력으로 바꾸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순교자의 시신을 위해 장례 기도를 드리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교자를 위해 기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로 오면서 계속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와대의 기도를 드리러 이곳에 왔는데 지금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비교할 수 없고 개체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장은 그의 심장과 함께 뛰었고 이제 우리의 심장도 멈췄습니다. (37년) 동안 우리의 삶은 그분과 함께였습니다. 신께서 우리 순교자 이맘을 죽인 살인자들에 맞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연사하지 않고 민중이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정권이 반드시 복수할 것이며 그분을 살해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다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테헤란은 복수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야히야 라힘 사파비, 이란 지도부와 연관된 군사 고문 역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식 중에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존재를 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정권이 이번 위기를 끝난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이념적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강경파에게 후퇴를 인정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이스라엘, 그리고 이미 탄압과 경제 위기, 고립에 지친 국민들 앞에서 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아바스 아라구이가 카메네이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이란 지도부의 냉정한 이미지를 깼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장 갈리바프와 외무장관이자 주요 협상가인 아라기시는 테헤란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선전에서는 그들의 눈물이 충성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이 장면은 정치 엘리트들이 약해지고 감정적으로 드러나며 최고 지도자를 죽인 공격에 충격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스타바 카메네이의 부재는 상황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알리 카메네이의 새 아들이 장례식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내자이 이란 졸프간이 이란 아슈라 이란. 하지만 모스타바는 후계자이자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지목되었지만 그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보안, 건강, 그리고 실제 권력 장악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폐쇄적인 정권에서는 공개적인 등장 자체가 권위입니다. 후계자가 아버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침묵은 어떤 연설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권은 연속성을 내세우려 했지만 빈 의자는 불편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강경한 어조로 반응했습니다. 국제보도에 따르면 그는 양측이 장례식 주간 동안 잠시 멈췄으며 테헤란이 협상을 원한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이란의 내러티브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정권은 복수를 말했지만 동시에 대화, 군사적 압박, 그리고 새로운 긴장 구조의 위험을 다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도 이란 지지 네트워크 압박 시나리오에 포함됐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란과 연계된 무장단체들에게 9월 30일까지 무장을 해제하라고 통보했으며 국가의 통제 밖에 있는 무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테헤란의 지역적 영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민병대들은 항상 이란의 중동 내 권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바그다드가 무장 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정권의 행동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장례식이 거리를 메우는 동안 또 다른 사건이 이란 내부의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테헤란에 있는 성 베드로교회 단지의 압류 시도와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계 기독교인 가족들이 쫓겨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를 압박하는 것은 정권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더 강경해지려 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대상은 바뀌지만 방식은 반복됩니다. 통제, 두려움, 그리고 위협입니다. 골룸 호세인, 모 후센이 모셈이 이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재임명된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명령은 모즈타바 카메네이의 것으로 지목됐는데 그는 바로 아버지의 장례식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후계자입니다. 모셈 에제이는 2021년부터 사법부를 이끌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에 의해 시위대, 언론인, 여성,
소수자 탄압과 연관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지도부가 숨어 있더라도 탄압 기계는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카메네이 장례식이 이란 정권의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군중은 선전도구로 이용되지만 후계, 안보, 복수, 정치적 생존에 대한 의문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무크타르 부대는 쿠드스군을 트럼프와 미국 당국자들에 대한 중대한 혐의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모크비르와 사파비의 발언은 정권 내 군부가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주타바의 부재는 새로운 지휘부가 아직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월 9일까지 정권은 장례식을 이용해 계속해서 힘을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이미지는 단순한 애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 앞에서 울며 복수를 약속하고 후계자를 숨기고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포위된 지도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시끄러운 정권, 느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반응의 규모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고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기부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